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지능의 시, 마법학교 최고의 인기 강좌, 인공지능 마법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목차는요, 인공지능의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가 나눈 수업 단계에 따른 수업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수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죠. 인공지능 마법의 현재입니다. AI가 AI에게 컴플렉스 챗GPT-4 모델끼리 CS를 처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SKT 강남점에서 3일 전에 아이폰 13 프로를 구매했는데요. 기기가 부팅되지 않고 화면이 전혀 켜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폰 13 프로가 부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주문 번호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주문 번호는 485-67123입니다. 혹시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예를 들어 강제 재시작이나 충전 케이블 확인 같은 것을 시도해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현재 인공지능끼리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제가 임의적으로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인공지능을 창작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교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지 학생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 가장 기본인 수업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교사가 인공지능을 창작해서 내 수업에 맞는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이 본인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직접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 수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교사가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이죠. 자, 인공지능 활용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화면은 코파일럿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파워포인트 화면이고요. 코파일럿 프로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해달라고 제가 인공지능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자는 다 완성이 됐는데 약간의 디자인 요소가 저희가 개선할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훌륭한 방식으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12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해 줬네요. 다음으로 볼 사례는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사례입니다. MS 워드를 사용했고요. 역시 코파일럿이 MS 워드를 사용해서 수업 자료를 제작해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자동차를 이용한 학습지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수업 자료를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퀴즈까지 내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특정 회사에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구글에서도 물론 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구글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 문서를 만드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미나이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자동차 학습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이 요청에 대해서 제미나이가 학습지를 제작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작한 프롬프트를 확인한 후에 구글 문서에다 삽입을 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문제부터 설명까지 아주 잘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든지 학습지를 만드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2단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제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가지 인공지능들을 사용해 봤는데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와 동일하게 성인들에게 지금 사용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리튼이었습니다. 리튼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자 동의서만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행시를 만들고 여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중간에 실습을 해볼까요? 다음 마법 주문을 리튼에 입력해주세요. 과연 리튼은 삼행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잘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행시만 만들면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삼행시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를 맞는 이미지 리튼으로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을 이미지로 변경해 주시고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단어만 입력해도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상세하게 입력하면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더 원하는 스타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2단계 수업 사례에서는요,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만들기,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은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겠죠. 제가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너무 반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3단계 수업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 말고, 이렇게 이용하는 것 말고 나만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게 바로 챗GPT에 있는 GPT 스토어, 챗GPT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왼쪽에는 교과서를 띄워놨고요. 이 교과서 사진을 GPT에게 주어지면 이 GPT는 교과서 사진을 분석해서 이 교과서에 어울리는 평가 문항을 제작해 줍니다. 네, 지금 보시면 평가 문항이 제작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보기와 함께 정답, 해설까지 모두 제공해주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평가 문항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제작해 봤던 거고요. 선생님들도 본인이 필요한 인공지능이 있으시면 직접 설계해 보시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에는 수업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캐릭터를 한번 제가 제작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앞에서 설명을 해도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딴청을 피우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보조교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해 봤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이 캐릭터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대 기술 전문가라고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을 설명하는 선생님 튜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사용해 보셨을까요? 그러면 3단계 수업 사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4단계 수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리튼을 학생이 직접 개발하는 단계가 4단계 수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글을 쓰고 싶은가, 그리고 글을 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던가 하는 활용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리튼 툴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는 단계가 수업 사례 4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던 거는요, 사과 편지 도우미를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너는 뭐가 힘드니? 라고 했을 때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직접 이 툴을 이용해서 사과의 글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코스웨어를 직접 AI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러가지 AI를 활용하고 하는 수업 사례들을 나눠 봤는데요. 요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수업, 그리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죠. 근데 학생 맞춤형 수업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떠올렸을 때 수학을 기준으로 하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쉬웠을 때는 더 쉬운 문제를 내주고, 더 어려운 문제를 냈으면 어려운 문제를 내주고 하는 코스웨어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코스웨어만이 단지 학생 맞춤형 수업의 답이 될까요? 1단계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교사가 학생별 맞춤형 자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2단계 수업에서는 학생별 도구 활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에게는 디지털 드로잉 도구를 추천해 줄 수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생성형 도구를 활용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오토드라우라는 기본적인 그림 툴을 이용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단계는요,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제 수업 시간에 30명을 동시에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역시 어렵기 때문에 수준별로 어느 정도는 제가 직접 피드백을 해주고요. 혹시 보충 수업이나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설계해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4단계에서는 본인이 부족한 공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도우미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가지 수업 사례들을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이걸 다 못할 텐데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고 이 정도까지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게 있었다면 그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 제 모든 수업을 다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라도 도전해 보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용기 있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제가 발표한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주시고요.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